누구나 다양한 여행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여행 언박싱은 여행에 궁금했던 경험을 영상으로 언박싱합니다. 유유의 여행 언박싱. 2020년이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발 지역인 강서구 마곡나루 서울식물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이곳은 국내 최초로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보타닉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이 무려 축구장의 70배, 여의도의 2배 크기라고 하니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열심히 서울식물원의 외부를 걸어 다녔는데 겨울의 서울식물원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무척 추웠어요. 그래서 얼른 온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여유도 즐기며 다녔는데요. 여기는 사진 포인트가 많다 보니 여유롭게 데이트를 하려는 분들, 또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 그리고 애견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실 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팟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영상으로 봤던 런던, 뉴욕,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식물원을 본따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온실과 야외 공원을 가진 도시가 몇 군데나 될까요? 사실 겨울이다 보니 너무 추워서 얼른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와, 이때 시간이 오후 3시 반 정도였는데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데이트를 하려고 온 연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인파를 뚫고 얼른 들어가 봅시다. 서울식물원의 발매기는 1층에 있는데요. 무인과 유인 발권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서울 제로페이를 처음 써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QR코드만 있으면 5,000원의 입장료를 무려 3,5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각 은행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 티켓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손쉽게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입구부터 따뜻한 식물 냄새가 났습니다. 열대 식물부터 지중해 식물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만나볼 법한 식물들이 무려 3,00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곳 서울식물원을 찾아와야 할까요? 서울식물원은 서울에서 유일한 식물연구소입니다. 바로 여기 서울의 중심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우리 진짜 온실, 줄 서면서 했던 것 같은데. 작은 난쟁이가 되어 걸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 겁니다. 정글을 여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질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걷다 보니 이곳에 단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입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아침 일찍 다니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중간한 오후나 아니면 오후 늦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피크라고 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4시가 되면 입장을 마감해버립니다. 이런 입장 마감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2시나 3시를 훌쩍 넘어서 오시기 때문에 들어오면 급하게 서울식물원을 구경하게 됩니다. 겨울은 보통 오후 5시가 되면 식물원은 끝나버린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파에 휩쓸려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저는 마음 편안하게 1시 정도에 오셔서 서울식물원의 안과 밖까지 모두 구경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총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열대, 그리고 하나는 지중해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식물들이 살아가는 기후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울식물원의 외부에도 이런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화면에 보이는 열대 지역입니다. 상파울루, 자카르타, 하노이, 보고타, 이렇게 다양한 대표적인 열대 지역의 수많은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경할 것들이 많으니 천천히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의 두 번째 공간인 지중해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샌프란시스코, 로마, 타슈켄트, 퍼스, 이스탄불, 케이프타운, 아테네, 바르셀로나까지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관람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천천히 살펴가며 구경하셨으면 합니다. 아차, 사실 서울식물원 이외에 볼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실 건너편에 있는 주재원이라고 불리우는 마곡문화관, 숲문화원, 방문자 센터까지 다양하게 즐길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곡문화관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건립되어 지금은 마곡문화관으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한국 근대 산업 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구경하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관람 코스인 스카이워크로 이동을 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서울식물원 스카이워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잘 나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뭐 입구도 좋지만 중간에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도 구경하고 아래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모습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멍 때리면서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나왔던 곳을 하나하나 눈으로 담게 됩니다. 여러분도 멍 때리면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정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입장권을 구매한 곳에서 무척 가깝기도 해서 온실과 함께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끝. 여기도 관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꼭 시간을 잘 맞춰서 오셔야 합니다. 들어와서 살펴보니 아무래도 겨울이라 서울식물원 주제정원까지 안 넘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여유롭게 걷고 사진도 찍게 되었죠. 의외로 볼거리들이 무척 다양한 서울식물원 주변에 주차장과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시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도 서울식물원을 구석구석 다니게 되었는데 결국 다 못 봤네요. 다음에 서울식물원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여행 언박싱,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해주세요. 여행 언박싱 서울식물원 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